안녕하십니까. 얼갈비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그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쪽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 신임 외무상으로 최선희 전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승진하는 식으로 그 새로 입각됐기 때문에 한번 그 최선희가 고아 출신인 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최선희를 통해서 북의 고아 정책은 어떻던가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예. 북에서는 이제 고아에 대해서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고아는 없다라는 어떤 슬로건, 예. 뭐 고아에 대한 서름을 최대한 적게 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건 뭐 체제와 제도를 떠나서 다 바람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자식이 더 신경 쓰이는 법이고 주변에 부모 잃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야 된다는 어떤 측은지심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이듯이 북에서도 이제 고아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예, 그래서 최선희는 이제 부모가 공작원 출신이에요. 공작원 출신으로 일찍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강반석 혁명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최영림 내각 총리죠. 근데 참고로 최영림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항일혁명 1세대의 자녀예요. 그래갖고 최영림 역시 부모를 잃고 해서 만경대 혁명원에서 공부를 한 고아 출신입니다. 그렇듯이 북에서는 이제 고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고 하다못해 전쟁 때 그 김일성 주석이 고아를 데려다 키우듯이 모든 간부들에게 고아를 책임져야 된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에서의 고아 정책의 원형, 뿌리 이런 것은 김일성 주석이 만주 항일혁명 투쟁 과정에서 반민생단 투쟁을 했을 당시 1930년대 중반, 35년, 6년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을 그 고아의 정책 관점, 철학의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산 아동단 단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민생단 투쟁 속에서 많이 그 희생된 부모 잃은 아이들을 김일성 주석이 자기 뭐라 그래 경호대원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챙겼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제4권 12장에도 잘 나오는 20원이라는 소제목으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고요. 또 영화로도 미래를 꽃피운 사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20원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그러면은 북에서의 고아에 대한 기본 관점 철학이 저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북에서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고아들을 따로 교육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고아인 어린아이가 뭐 쭉 성장해 나가는데 일반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냥 쭉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서는 거기 표현대로 하면 태어나서 1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타가소, 그 다음에 5세, 6세가 가는 유치원, 그 이후에 학교 가는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타가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게 쭈루룩 나눠서 학교를 가는데 그 북에서는 조금 달라요. 타가소를 고아들이 모여있는 타가소는 타가소라 그러지 않고 육아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아원. 그 다음에 일반 아이들이 유치원 갈 나이에 가는 그 기관은 유치원이라고 하지 않고 애육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소학교를 소학교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일반 애들은 어디 중학교 간다 이러는데 애들은 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고아원을 뜻해요.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새날학원, 해주학원, 그다음에 이렇듯이 초등학원, 중등학원, 고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그 영상 속에 보통 뉴스든 영화든 이런 데 보면 원화 이렇게 원화라고 하는 거는 그 고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학원이 그렇다고 100% 고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음악학원, 미술 음악학원, 뭐 이런 기능학원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고요. 좀 고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 남쪽에서 2018년도에 추상미 감독이 만든 영화 있습니다.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만들어진 김덕영 감독이 만든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남쪽 영화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쟁고아들, 우리는 전쟁고아를 해외 수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은 입양이라는 방식을 쓰. 즉 아이를 넘겨주는 방식, 입양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쟁 때 고아 문제를 해결이라 그래야 되나 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그 세계 그 해외 고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해외 입양아의 40%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전 세계 고아의 40%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근데 북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전쟁고아 거기가 더 많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찾아보는 과정에서 북에서는 입양이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위탁교육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후복고로 전쟁식이거나 전후복고로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을 잠시 교육시켜 달라고 동구 사회주의권 등 이 사회주의 국가에 위탁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58, 59년도에 이 아이들을 다시 다 데려옵니다.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다 데려와요. 예. 그런 과정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추상미 감독이 해석을 조금 달리 해요. 58, 59년도에 아이들을 다시 북으로 데려가는 것을, 즉, 당시 천리마운동 시기에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갔다. 애들 해외에서 공부시켜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김덕영 감독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서도 그 김일성 사상을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군대식으로 아이들이 제식 훈련하듯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석이야 당사자들, 감독들 자기들 마음인 거고 어쨌든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예. 애시당초 그럴 건 해외에 보내질 말죠. 여기처럼 남쪽처럼 입양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해외로 팔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MBC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영화를 소개해 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북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인민반장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영화 속의 인민반장은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주민들을 챙기고 동네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뒤 멘트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영화 속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해석입니다. 예. 영화 속에 현재 이 인민반장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 지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청자들한테 사실 그게 강하게 뇌리에 남죠. 인민반장은 감시 통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있는 팩트만 얘기하면 될 걸 굳이 왜 자꾸 그 주관적인 자기 해석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추상미 감독이나 김덕영 감독이 전쟁고아에 대한 이야기는 북쪽 영화의 새세대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고아들이 어떻게 키워졌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참 그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영화에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폴란드에서는 북한에서 고아를 보내서 잠깐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애들을 만나보니까 남쪽 아이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북한 아이들을 받았는데 왜 애들이, 남쪽 애들이 여기 왔을까? 그런 장면들이 있듯이, 어떻게 그 남쪽 아이들이 북으로 가게 됐는지,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새세대를 위하여라는 영화, 또 내지는 그들의 모습에서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남쪽 아이들이 북쪽으로 갔고 고아들이 걔들이 결국 또 그 동구 사회주의권으로 위탁교육 가게 됐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은 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유가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양이 그러니까 물론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북이 이제 경제산이 많이 좋아지면서 2012년도에 소위 말하는 북은 강성대국으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어쨌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강성대국으로 진입한다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 즉 2014년도에 평양 유가원, 애육원을 새로 만들고 그전 거보다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원산 애육원 유가원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원산 애육원 유가원이 설계상 좀 나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델로, 그 설계 기준으로 전국에 2016년도에 쫙 그 전국의 애육원 유가원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 그 평양 거보다 원산 게 좀 나은 건지 어쨌든 그래요. 또 재밌는 거는 모든 애육원 유가원이 그렇다고 또 원산 것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약간의 자율성. 예를 들면 남포 애육원이나 해산 애육원 뭐 이런 데들은 또 달라요. 약간 그 설계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뭐 자율성은 또 저렇게 보장이 되는가 보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원산 같은 경우는 나이 순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육원, 유가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라 그랬잖아요. 요 쪼르륵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아들이죠. 애들은 고아들이 애육원을 쉬운 말로 유가원을 졸업하면은 애육원을 가고, 애육원을 졸업하면 초등학원 가고, 초등학원 졸업하면 중등학원 가고, 요 구조로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거가 좀 인상적이었고, 평양 같은 경우는 애육원, 유가원, 고아 어린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그 옆에 양로원이 있어요. 그래서 양로원은, 북에서 양로원들은 나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실 자식들이 없어야지,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즉, 자녀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같이 위치해 놓은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과 자식 없는 노인들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2016년도 때 싹 개건을 해버려요. 개건을 하면서 우리 표현대로는 리모델링이죠.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뭐 새로 짓거나 쭉 이러면서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게 모든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잔디구장이에요.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조 잔디겠죠. 실제 보진 못했지만 인조 잔디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잔디구장을 깔았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예. 그렇듯이 좀 이런 환경 속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최선희가 교육받고 성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선희는 결국 해외 유학까지 가고 이러면서 지금의 외무상, 우리로 따지면 외무부 장관이 된 겁니다. 이런 고아에 대한 양육,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최선희를 통해서, 최선희가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